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 예상 문제 18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시험에 대해서 개약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선 지금 보시는 이 앞에 것은 필기 시험 합격률입니다. 뒤에 보시는 이것은 실기 시험 합격률인데요. 이것은 큐넷이 제공하는 2020년 적용기능사 자료에서 제가 따왔어요. 보시다시피 필기시험은 합격률이 46%예요. 실기시험은 합격률이 90%입니다. 그래서 필기만 합격하면 실기는 거의 다 합격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것은 필기가 어려워요. 이만큼이 응시를 했는데 합격은 이만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시는 13,000명이었어요. 필기는. 근데 합격은 6,200명이. 그래서 합격률이 필기는 46%, 실기는 6,200명의 실기 응시해가지고 합격이 5,659명. 그래서 실기 합격률은 90%예요. 이것이 뭘 말하냐면은 필기가 어렵고 실기는 어렵지 않다. 그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답 위주로 좀 빠른 템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되돌리기에서 보시고 또 이전 영상을 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럼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부영정, 애련정, 청의정, 경회루. 어떻습니까? 부영정, 청의정, 애련정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덕궁에 있는 거예요. 이거 틀렸죠? 틀렸고. 경회루는 어디에 있어요? 경복궁에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요. 예. 창덕궁에 있는 건 부영정, 청의정, 애련정은 다 창덕궁에 있고요. 경회루는 경복궁에 있습니다. 자, 애련정, 부영정, 청의정은 다 어디에 있어요? 창덕궁에 있습니다. 경복궁에 경회루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요. 고구려는 여러 번에 걸쳐서 수도를 옮겼는데 고구려 주몽은 처음 절본 지역이라는 곳에 정착해가지고 절본성에 수도를 정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절본성에 있는 산성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정답은요. 예, 오녀산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절본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어디예요? 연영성, 야오닝성이라고 그러죠. 이 연영성이 옛날 이 절본입니다. 여기에 주몽이 예, 이 활약하던 무대예요. 이 고구려 땅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산, 오녀산이라는 곳이 산성인데 오녀산성입니다. 여기가 오녀산성이에요. 요 위에가 지금은 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녀산성에 중국 라오닝성, 요녕성, 번시시 환인현에 오녀산에 위치한 절본성의 돌로 쌓은 산성, 해발 800m 절벽에 이 절벽에 천연지세를 이용해 쌓은 고구려 특유의 테메시 축성이 있다. 이 산이 어디냐면은 오녀산이, 그리고 여기 선상이 오녀산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녀산에 있는 오녀산성. 예. 지금은 중국 땅이죠. 연영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녀산성입니다. 일본의 정원 양식 중 정원수를 활용하지 않은 살아있는 정원수라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정원이 있죠. 모래하고 돌인데 모래는 뭐 바다 물결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죠? 돌은 이렇게 놓고 섬을 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평정고산수식입니다. 평정고산수식. 예, 꽃이나 물은 전혀 없어요. 모래로 물을 표시하고 돌로 나무나 또는 섬을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 평정고산수식입니다. 다음 중 파선의 사용 용도를 옳게 설명하는 것은 파선이 뭡니까? 이렇게 된 게 파선이죠. 이렇게 된 게. 이건 주로 어떤 때 사용한다고 그러나요? 보이지 않는 물체를 나타낼 때. 그럼 뭐예요? 2번이죠. 대상물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파선이고요. 지금 이 중심선 표시하는 건 주로 뭡니까? 이동 중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거 일점서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무게중심 연결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점세선이라고, 이점세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대상물을 표시하는 선, 그러면 파선이 되겠습니다.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선, 파선이고요. 이렇게 된 거. 이게 파선이죠. 일점쇄선, 일점쇄신, 세 선이죠, 선. 일점쇄선. 그러면 도형의 중심, 중심 궤적 1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데 2.4.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픈 스페이스 뭡니까? 공간이죠. 공간, 열린 공간.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도시 공간. 수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곳, 이것은 오픈 스페이스가 아니죠. 여기에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외에 이러한 공간들은 전부 다 오픈 스페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뭐 공원이라든가 공터, 놀이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오픈 스페이스 효용성은 뭐예요? 그죠?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이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거죠. 건물만 팍팍하게 지어놓으면은 답답해 살 수도 없고요. 뭐 놀거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의 여유도 없죠. 그래서 시민 생활의 질, 도시 환경의 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도시 개발을 속도를 좀 조절해야겠죠. 너무 많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건 지금 맞는 것이죠. 이거는 개발 유보지의 조절.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발을 못하도록 유보지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또 조절하는 건 좀 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페이스는 오픈 스페이스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그 효용성에 해당하지 않죠. 개발 유보지의 조절이라는 것은 개발을 유보했던 것을 좀 풀어가지고 건물을 짓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오픈 스페이스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유보지 조절, 이건 풀어가지고 좀 짓게 만들겠다, 이건 아니죠. 이 세 가지는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조건 등색, 다른 두 색이 같은 조건 아래서 같은 색으로 보이는 현상. 답부터 말씀드리면 메타리즘이죠.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햇빛 아래서 보면 동일한 색상이에요. 근데 형광등 불빛을 보면 이 두 색이 서로 다른 게 보이죠? 어떤 조건 하에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는 다른 물건이 어떤 조건에서 같게 보이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메타리즘이라고 그래요. 조건 등색,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본래는 다른 색인데 동색으로 똑같은 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두 가지 색이 같은 조건 아래서는 같은 색으로 보인다. 분명히 여기서는 다른 색인데 햇빛이라는 광원이 갖고 나면 같은 색으로, 어떤 조건에서는 같은 색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메타리즘이라고 한다. 그럼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조건 등색, 어떤 조건 하에서는 똑같은 색으로 보이는 것이 두 가지 다른 색이, 다른 두 색이 어떤 같은 조건 아래 가면 같은 색으로 보이는 현상, 메타메리즘. 6번입니다. 다음 중 이식이 잘 안 되는 수종은, 이식이 잘 안 된다. 어떤 수종일까요? 이 직근성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직근으로 내리뻗으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이런 애들은 어때요? 바람이 잘 흔들리진 않지만 이식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직근성, 심근성으로 된 애들은, 그런 나무가 뭡니까? 이게 참나무예요. 그런 나무들. 여기 참나무가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지 않고 이름이 가시나무지 이건 참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도토리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는 없어요. 도토리 열나. 이 가시나무는 참나무과 상록 활렵교목이에요.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지역에서 자랍니다. 심근성이고 직근성이기 때문에 이식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러한 이식이 잘 안 되는 건 참나무과 수종의 이 직근성 식물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가시나무에 가시는 없고요. 도토리 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식이 잘 안 되는 수종은 가시나무입니다.
식재성과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고려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식재성과 효과적 구현, 이용자의 요구 조건과 입지 조건이 합당한 우량 소재를 선정한다. 그렇죠.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이쪽은 뭐 예를 들면 과실수다. 그런데 토지 조건을 보니까 이쪽은 과실수가 안 되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 서로 둘이 안 맞으니까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용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과실수가 안 되면 꽃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근데 이쪽에 꽃만 볼 수 있는 걸 해보니까 입지 조건이 맞다. 이렇게 서로 일치할 때 그럴 때 우량 소재를 선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식재지 토성의 적절한 준비. 그렇죠. 그 식물에 맞는 어떤 토성이 있어야 되죠. 공기에 맞춰 신속한 식재 실시 이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공기가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그렇지만 그것이 이식적기에 맞다든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기간에 해당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심어야지. 예, 내 공기에 쫓겨서 내가 좋을 대로 심어가지고 나는 좋죠. 근데 나무들이 싫어서 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공기에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이 나가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식재성과 효과적 구현을 위해서는 내 공사 기간에 맞춰서 실시할 수는 없어요. 정기적인 사후관리 철저 이건 맞죠? 그래서 1, 2, 4는 맞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사 기간에 맞추기보다는 식물의 이식적기라든가 기후라든가 온도 여건 등을 살펴서 이식적기의 식물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음 주어진 수종 중에서 가로수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수용은 가로수로 사용하려면 교목이라 해야 됩니다. 교목이란 건 키 큰 나무죠. 이렇게 키 큰 나무.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걸리적거리지 않아야 되고 사람 키보다 높아야겠죠. 예. 그리고 그늘도 좀 줘주고 그 다음에 공해도 강하고 이런 거라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무궁화나무는 이거 관목이죠. 예. 뭐 해봐야 사람 어깨나 올까 말까 이런 나무 가지고 가로수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욕구는 수영 등이 좋은 낙엽 교목일 것, 병충해와 공해에 강할 것, 불량 토양에서도 생육이 잘 될 것, 다밥성에 강할 것. 다밥성은 뭐예요? 밟고 다녀도 잘 사는 거예요. 뿌리가 그렇죠. 밟고 다니니까 땅이 엄청 굳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속에서도 뿌리가 잘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무궁화는 아니에요. 도시 및 도로 주변 녹지에 수목을 식재하고자 한다. 적당하지 않은 것은 도시 및 도로 주변 그러면 무조건 공해에 강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 아주 대표적으로 공해에 약한 식물이 하나 있어요. 전나무입니다. 공해에 약한 아주 대표적인 나무죠. 공해에 약한 전나무는 가로수나 이런 도로변에 심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나무는 공해에 약한 수종이기 때문에 도시 및 도로 주변 녹지에는 부적합합니다. 정답은 4번 전나무가 되겠습니다. 흰 말채나무의 특징으로 틀리는 것은 흰 말채나무 일단 말채나무 이게 채찍으로 쓴다고 그랬죠. 말이 채찍으로 겨울에는 줄기가 빨갛고요. 예. 근데 앞에가 흰자가 붙은 것은 뭐예요? 꽃이 휘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휘어서 아주 희귀하죠. 열매가 흰 그 식물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휘다. 노란색의 열매 아니죠. 흰색의 열매예요. 그래서 1번이 무조건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흰말채나무는 이 희다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가 희다고요. 근데 노란색의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이와 똑같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대로 답을 인지를 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중 난지형 잔디에 해당되는 난지형 따뜻한 지형에 맞는 잔디. 그래서 잔디는 난지형이 있고 따뜻한 데 사는 잔디가 있고 이 난지형 잔디는 추운 데 가면 죽어요. 그 다음에 한지형 잔디가 있어요. 한지형 잔디는 뭐예요? 예, 추운 데 사는 잔디. 난지형 잔디는 뭐가 있어요? 병우다 그랬어요. 이거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100% 나옵니다. 예, 난지형 잔디, 병우다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요.
이런저런 잔디 나오면 다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되냐? 한지형 잔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지형 잔디 나올 만한 건 이거 하나 딱이에요. 버뮤다 그레스. 그러니까 난지형 잔디가 버뮤다 그레스라는 것만 알면 이쪽으로 틀어서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버뮤다 그레스는 난지형 잔디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지형 잔디이다. 다음 중 보통 흙의 안식각은 얼마 정도인가? 흙을 갖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흙이 이런 식으로 각도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이 각도를 가리켜서 안식각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 상태에 들어갈 때 이 각도, 이걸 안식각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각은 정말 대개 어느 정도냐? 30에서 35도.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각, 보통 흙의 안식각은 흙마다 달라요. 이 안식각이. 자갈 다르고 모래 다르고 점토 다르고 보통 흙 다르고. 근데 보통 흙의 안식각은 얼마 정도냐면 30에서 35도다. 그래서 절토하거나 성토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경사를 유지해서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되는 각도. 보통 흙은 30에서 35도에서 안식각을 이룬다. 미선나무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미선나무, 오직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속일종이에요. 딱 속과종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산지예요. 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낙엽한려금목 맞습니다. 물풀의 나무과예요. 잎은 어긋나기가 아니라 마주보고 나는 거예요. 마주보고 이렇게. 이게 대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긋나기 이게 틀린 거예요. 마주보고 나는 것입니다. 자, 잎이 마주나기라고요. 미선이라는 게 이 열매가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에 임금님 뒤에서 선녀들이 여자 그 시녀들이 부채 들고 있는 요게 미선이라고 그래요. 미선 그 부채가 이 열매가 미선을 닮았다고 그래갖고 이걸 미선나무로 하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고 열매는 이렇게 생겼고 잎사귀는 보세요. 예, 마주나기 되어 있죠. 이렇게 어긋나기도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마주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잎은 마주나기다. 그래서 미선나무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며 일속일종이다. 낙엽 한류 교목이며 물풀의 나무다. 잎은 마주보기로 난다. 14번입니다. 다음 조명시설 중 열 효율이 높아서 터널 안에 안개 지역에 설치하기 적합한 등은 정답은요? 나트륨 등이죠. 이렇게 등이 있으면 이 안에가 또 하나 이렇게 등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는 진 공간이고 이 안에는 필라멘트 가하고 여기에 또 나트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색상은 호박색. 이게 전기도 적게 먹고 또 수명도 엄청 길어요. 그런데 값이 비싸다. 이게 값이 비싸다. 이게 단점이죠. 이 등은 먼지라든가 안개의 투과성이 좋아요. 그래서 터널 안에 먼지가 많이 끼죠. 이 투과성이 좋아서 잘 비춰진다. 그 다음에 안개가 끼어도 가로등을 쓸 때도 안개가 끼어도 잘 비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유용한 등이다. 나트륨 등이. 그래서 열 효율이 높아서 터널이나 안개 지역에 설치하기 적합한 등은 그러면 나트륨 등입니다. 자, 터널 안에 이 호박색 비추는 거 있죠. 이게 나트륨 등. 요게 가로등으로 쓰는 나트륨 등이고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또 하나의 이 전구가 들어있죠. 요 안에. 여기는 진공 상태. 이 안쪽에는 필라멘트 같은 게 들어있고 여기에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이.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높아서 터널, 안개 지역. 그러면 나트륨 등.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 15번입니다. 파낸 흙을 쌓아 올렸을 때 중요한 안식각에 관한 설명으로 부저가 방했어요. 안식각이 또 나왔죠. 흙을
높게 쌓아 올렸을 때 잠시 동안은 모아둔 그대로 형태가 유지되는 것은 흙의 점창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지문이 아주 좋으니까 이대로 보아두시면 됩니다. 높이 쌓아둔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져 내리고, 그렇죠? 안정된 비탈면을 형성했을 때의 수평에 대해서 비탈면이 이루는 각을 안식각이라고 한다. 맞죠? 네, 흙을 갖다가 이렇게 절도에 쌓아놨습니다. 그럴 때 당장은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점창력이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창력이 떨어지면서 허물어져 가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이제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각도를 재보면, 이 안정화됐을 때 각도를 재보는 거, 이것이 안식각이라는 거예요. 흙깎기 또는 흙쌓기의 안정된 비탈을 위해서는 그 토질의 안식각보다 작은 경사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토질이 건조 있을 때 안식각이 큰 것부터의 순서는 점토가 제일 크고 쭉쭉쭉쭉 해서 이걸 순이다. 근데 이게 틀렸죠. 자, 안식각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갈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모래, 보통흙, 점토 이렇게 돼요. 이거는 입경이라고 그러죠. 입자의 지름. 이렇게 큰 것순이죠. 입자의 지름이죠. 지름이 큰 것으로 안식각이 높아요. 자갈 갖다 부려놓으면 이렇게 많이 흩어지질 않아요. 예. 근데 입자가 적을수록 많이 흩어져 이게. 그래서 결국은 자갈은 입자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모래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보통흙. 가장 입자가 적은 게 점토흙이죠. 그래서 이 입자가 클수록 뭐 한다고요? 안식각이 크다. 그러니까 자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보통흙, 그 다음에 점토.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각의 순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도 설명드린 내용이니까요. 보시고, 입경이 클수록 안식각은 커진다. 그러니까 자갈이 제일 크죠, 입경이.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보통흙, 그 다음에 점토.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제일 큰 것부터 안식각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토질이 건조 있을 때 안식각이 큰 것부터의 순서는 이건 틀렸죠. 요렇게 돼야 이게 맞는 것이죠. 잡초와 작물에 함께 작용하는 비선택성 제초제는 고엽제로 또 발암물질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소송이 벌어져 갖고 뭐 배상 판결까지 내린 거 있죠. 그게 뭡니까? 글리포세이트 액제입니다. 이게 월남전에서는 고엽제로 쓰였던 것이고 비선택적이에요. 작물이든 나무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작물, 나무 따로따로 뭐 골라서 잡초만 죽인다 이게 아니고 닿는 건 다 죽여버리는 거. 이게 글리포세이트 액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에 대부분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있는데 문제된 겁니다. 어떻든 글리포세이트 액제입니다. 잡초와 함께 작용하는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글리포세이트 액제. 다음 해충 가운데 식엽성 해충이 아닌 것은, 나무를 갉아먹지 않는 거 그냥 쭉 보면 눈에 들어왔죠. 혹벌입니다. 이 혹벌 종류는 갉아먹질 않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가지가 나죠. 그럼 여기 새순이 날라고 그 움트는 요 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다가 벌이나 이게 알을 까놓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새순 날라고 할 때 물이 이리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까놓은 알이 여기서 부화를 해요. 그래갖고 이게 혹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파리가 이제 막 많이 나요. 총생으로. 그리고 뻗지는 못해요. 개화도 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아요. 이렇게 된 게 이 혹벌, 뭐 혹자 붙은 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파리 먹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게 밤나무 혹벌이에요. 그리고 이게 혹이에요. 이게 혹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게 지금 날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새싹이 날려는, 여기다가 알을 까놓으면은 이게 물이 올라와서 이제 움트려고 그럴 때 여기서 알이 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혹이 생겨요. 그래서 나무가 한두 가지 나서 쭉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잎사귀만 많이 나요. 이걸 총생이라고 해요. 총생. 여러 잎사귀 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 버려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이것이 충령이라는 거예요. 충령. 벌레 충자에다 이 영자가 혹부리 영자예요. 벌레가 들어가서 이렇게 혹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병은 충령병이라고 그러죠. 벌레 혹. 잎사귀 갉아먹는 병이 아니죠. 그래서 해충 가운데 식엽성 해충이 아닌 것은 그러면 밤나무 혹볼이고요. 밤나무 혹볼, 혹응애, 이 혹자 붙는 거 있죠. 혹진딧물, 혹파리 이런 건 다 충령성 해충이다. 충령성이니까 벌레 충자에다가 혹불이 그러니까 벌레가 알을 까가지고 그 알에서 부화해서 혹이 생기는 거. 이걸 충령성 해충이라고 그러는 거죠. 18번입니다. 흰별무늬병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장마 이후부터 가을에 걸쳐 발병한다. 맞습니다. 주요 표징은 5, 6월부터 입에서 작은 갈색 반점이 생긴다. 맞습니다. 작은 갈색 반점이 나중에 하얗게 되는 거예요. 주로 지면에서 멀리 떠는 입에서 발병한다. 틀렸습니다. 지면 가까이서부터 나오죠. 방제 방법은 병든 잎을 태워버리거나 디페노코나졸 입상수화제 2000배역을 3, 4일 살펴간다. 맞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흰별무늬병이에요. 이 밤에 은하수에 별 떨어진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박힌다고 해서 이게 흰별처럼 생겼던 흰별무늬병입니다. 이거는 병원균이 병든 잎에 조직 내에서 균사체로 월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병든 잎에서 이제 이게 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로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여기서 이 잎에서 균사체로 월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해가 되면은 이 잎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면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잎으로 전염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을 시킬 때 여기 땅에서 가장 가까운 잎부터가 지금 이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잎이 아니라 예, 지면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또 옆에 무슨 나무가 심어졌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날려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면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잎부터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주로 지면에서 가까운 잎이나 맹아지의 잎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 방제 방법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답은 주로 지면에서 멀리 떨어진 잎에서 발병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예. 잎이 떨어졌다가 거기에서 월동을 하고 날리면서 하기 때문에 지면에서 가까운 것부터 발병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이건 멀리 떨어진 잎에서 발병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19번입니다. 식물병의 발생 부위는 크게 잎, 줄기, 뿌리이다. 다음 중 잎에 발생하는 병이 아닌 것은 또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요. 어떤 것은 뿌리에 발병해요. 어떤 것은 줄기에 발병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있으면 이 잎 쪽에 발병한단 말이에요. 잎 쪽에. 근데 잎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줄기 아니면 뿌리겠죠. 예, 줄기 아니면 뿌리에 발생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탄저, 흰가루병, 그을음병 이건 다 잎사귀예요. 잎사귀. 근두암종병은 어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제부인데 여기. 예, 여기 암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요 뿌리의 윗부분, 예, 근두가 뿌리의 머리 부분이라는 말이죠. 여기가 군두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지제부나 또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뿌리 부분, 여기에 생기는 것을 근두암종병이라고 그래요. 잎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두암종병이 여기에 생긴 암이 보이죠? 이게 지제부라는 것은 클가고 이 줄기하고 닿는 부분, 여기가 지제부예요. 지제부에 생겼죠. 어떤 것은 또 뿌리에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두암종병이다. 그래서 이파리에 생긴 것이 아니죠. 식물병의 발생 부위 이렇게 있는데 잎에 발생하는 병이 아닌 것은 그러면 줄기 아니면 뿌리다. 근두암종병이다. 다음 중 곰팡이에 의한 수목병이 아닌 것은 잣나무, 낙엽성, 잣나무, 털렵병 쭉 있는데요. 이거 좀 곰팡이입니다. 소나무 시드름병은 뭐예요? 소나무 재선충. 이 재선충에 의해서 오는 게 소나무 시드름병이에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뭐가 들어가요? 예, 하늘소가. 근데 하늘소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재선충이 들어있어요. 이 하늘소 속에, 몸속에
이거 못 그려서 그런데 이 몸속에 재선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하늘소가 이걸 파먹고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선충이 안에서 까 나와요. 이 뚫고 표피랑을 뚫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을 쓰는데 엄청나게 알을 까가지고 이 알이 부화해서 여기 오르내리는 수관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물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뿌리로 내려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선충이란 말이죠. 예.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배에서 그 자리에서 태워 죽여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다른 데로 반출해도 안 돼요. 반출하면 여기 들어있던 뭐가요? 하늘소가 날라서 다른 나무로 가게 되면 그 산 다 옮겨버려요. 그래서 반출도 금지되고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서 소각시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소나무 시드름병, 이건 소나무 재선충이다. 그래서 곰팡이가 아니다. 20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곰팡이에 의한 수목병이 아닌 것. 소나무 재선충. 재선충은 뭐예요? 말 그대로 충이에요, 충. 1 내지 2mm 정도 되는 그런 충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